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약들약. 오늘 영상은 그 진통제와 수면제의 오남용 실태, 부작용, 그리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의약품 중에 하나가 진통제와 수면제인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약물 중독으로 인한 그 치료한 현황을 보니까 7만 7천 명 정도가 이제 치료를 했고, 그 중에서 수면제와 관련돼서는 2만 5천 명, 그리고 진통제와 관련해서는 4,500명 정도가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수면제와 진통제가 아주 높은 비율의 그 약물 중독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통제 같은 경우는 일반 편의점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고 약국에서도 접근성 있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남용이 되게 빈번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반 진통제뿐만 아니고 병원에서 처방하는 그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 빈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미국에서도 처방량이 급증하면서 매년 사망자가 4만 명을 넘을 정도로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FDA 자료에 따르면 이런 진통제,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과다 복용을 해서 매년 5만 명 이상이 응급실에 실려오고 100명 이상이 매년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진통제의 오남용이 만연해져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 FD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미국에서도 수면제 진정제 처방이 한 9천만 명, 2019년 기준으로 그 정도로 처방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미국 기준 2010년도에 이런 신경 안정제 처방을 통해서 사망한 케이스가 1,300명 정도였는데 2017년에는 11,500명을 넘어갈 정도로 대략 한 700% 이상 상승한 그런 사망 케이스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 대부분의 사망 케이스는 단독 복용보다는 마약성 진통제와 수면제를 같이 복용해서 발생한 케이스라고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미국에서도 수면제와 안정제를 과잉 처방을 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제 약국에서도 경험을 해봤는데 이런 진통제 같은 경우도 우리 그 부모님 세대분들이 이렇게 막 세트로 사갑니다. 근육이완제랑 나프록센 성분이 들어가 있는 진통제 10각씩 사가면서 매일 하루에 각각 하나씩 해서 6달을 복용을 하시는 분도 있으셨고, 이걸 왜 그렇게 복용을 하시냐고 물어보면은 이걸 복용하면은 잠이 잘 오고 아픈 게 사라지고 힘적으로 좀 위안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병원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진단받고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라고 이제 안내를 드려도 그렇게 사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죠. 수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 유도제라는 걸 판매를 하죠. 항히스타민제 성분이고 약간 졸리게 만들어주는 성분인데 10개, 20개씩 사가시는 분들이 있고, 하나 먹어서 효과가 없으니까 한 번에 3개씩 먹기도 하고 그런 분도 계셨고, 물어보면은 잠이 안 오는데 병원에서 처방하는 그런 수면제 같은 경우는 심할 때 먹고 평상시엔 요걸 먹는다, 이런 분도 계셨고 그렇습니다. 처방을 잔뜩 받아가시는 분도 있었죠. 이 병원 저 병원 돌면서 수면제를 받으시는 분들, 보통 이제 심평원 그 DUR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지지만 비급여로 처방을 받고 해가지고 한 번에 2-3알씩 복용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셨는데 생각보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잘 모르실 겁니다. 진통제의 부작용은 잘 아시겠지만 가장 흔한 거는 알러지, 과민 반응 같은 게 있고, 위점막, 장점막을 얇게 만들어가지고 염증과 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고, 장누수 같은 걸 유발할 수도 있고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출혈의 양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가장 심각한 거는 어떤 의존성도 있고요. 그리고 간독성과 신독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수면제 같은 경우는 어지럽고 두통 생기고 오심구토 같은 기본적인 약한 부작용부터 의존성이 생기겠죠. 많이 먹게 되면 이런 신경정신계에 작동되는 그런 약물들은 의존성을 잘 유발하고요. 장기적으로 기억력 저하 같은 게 생길 거고, 특정 연구 논문에서는 알츠하이머 유병률을 50% 높였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신신경계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수면제나 진통제나 부작용은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오남용을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런 질환들이 생기는 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가 계속 아픈데 진통제만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어깨를 보강하기 위한 자세 교정이나 근력 운동, 재활 운동 같은 걸 해서
통증을 좀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뭐 찜질이나 마사지 같은 걸 받는 것도 방법이고요. 계속 잠이 안 오는데 그 잠이 안 오는 이유를 찾아야죠. 뭐 현대인들은 뭐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거나 수면에 이를 때 뭐 핸드폰을 계속 보거나 뭐 스트레스 같은 걸 많이 받거나 이런 걸 근본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원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병원 가서 주치의와 상담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나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통제를 처방받았는데 이런 약이 있고 다른 병원에서 이런 약을 처방받았는데 겹치는 게 있나 없나, 수면제를 처방받고 안정제를 처방받았는데 겹치는 게 있나 없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병원이나 약국의 시스템에서 대부분 걸러집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걸 먹고 있나 알아야 어떤 부작용이 있나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의약품의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용법과 주의사항, 부작용을 숙지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작용이 뭐가 있나를 숙지한 다음에 이런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약을 먹고 있는데 오남용이 우려가 되네. 내가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 해가지고 갑자기 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동이 와가지고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더 의존을 하게 됩니다. 다음번에는. 그래서 갑자기 끊기보다는 꼭 주치의와 협의해서 뭐 점진적으로 끊어가거나 약물을 좀 바꾸거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임의로 약물을 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부작용이 생기면 오남용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제받은 약국이나 처방을 받은 병원에 가서 주치의와 협의를 해서 이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진통제와 수면제의 오남용 실태 그리고 부작용과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